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10일에 열린 하나은행배 8강전 신진서 구단과 이지영 구단의 대국인데요.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며칠 전, 몇 주 전에 열린 맥심커피배 결승 3번기에서 이지영 구단에게 패배를 하면서 최근에 거의 결승전에서 전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지영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꺾고 그런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번 8강전이 어떻게 보면 서력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 이지영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맥심커피 외에 세 판을 두면서 백을 잡은 기사들이 다 이겼기 때문에 또 백을 잡은 이지영 구단이 약간은 기분 좋은 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양소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합점 소목으로 두어가니까 날일자 굳힘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한 칸 높은 걸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두는 거, 그리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거,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두어졌는데 요즘은 날일자로도 많이 두어가죠.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신진서 구단도 입구자로 두텁게 받아두었고요. 자, 백도 그냥 뛰어가면서 굉장히 무난한 초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3 들어가고 막을 때 밀고 날일자 두고요. 자, 여기서 붙여가는데 그냥 늘어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젖혀간다면 나와서 끊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진행은 지금 보시면은 물론 백도 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게 거의 가장 쉬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의 모양도 만만치 않게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석이에요. 수순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의 두터움도 좌변 쪽에서 크게 얻어가지만 흙의 요 하변 쪽 두터움도 만만치 않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실전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백이 다른 변화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면은 끊어가고 쭉쭉 밀고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백도 두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리를 거의 15치가량 좌하기 쪽에서 주고 시작을 하는 게 불만이라고 본 것 같죠? 그리고 흑이 지금 당장 움직여 나와서 싸우더라도 백 입장에서는 눌리는 자세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지영 구단도 이렇게 나와서 끊기는 변화는 좋은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늘어두었고요. 자, 한 번 더 밀고 선수를 잡은 흑이 이곳을 다시 한번 걸쳐갑니다. 자, 걸쳐가니까 이지영 구단도 받아주지 않고 좌상 쪽을 받아준다면 붙이고 날일자 정도로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실전처럼 다가갈 수도 있는데 일단 생략을 해두고 바로 하변 쪽을 다가갔고요. 자,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하나 눌러두고 이제 바로 침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백은 실전처럼 한 칸 뛰는 수 그리고 한 칸 다가가는 수를 볼 수 있는데요. 백이 다가오면 흑도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실전처럼 바깥쪽으로 한 칸 뛰면은 흑도 바깥쪽으로 한 칸 뛰어나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신진서 구단은 바로 뛰어 들어가는데 여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충분히 두어갈 수가 있어요. 흑이 10집 이상의 집을 우하 쪽에서 확보하고 이제 백의 모양만 살살살살 깎아 간다면 초반부터 확보해둔 집 실리가 많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진서 구단 일단은 빠르게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뛰니까 뛰어서 도망갈 때, 그 다음에 다가오니까 이제는 붙이고 젖혀갑니다. 자, 여기서 백이 그냥 막았는데, 여기서 이제 찝으면은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찝으면 흑이 이으면 물론 백도 한 점을 잡는 게 두텁죠. 자, 하지만 흑이 지금은 축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호구치고 끊을 때 젖혀갑니다. 자, 막으면 젖혀서 이런 활용을 해두고요. 백이 단수 치고 이럴 때 잡으면은 이렇게 어차피 축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끊어두고 귀 쪽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흑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금 묘한 자리가 다음 추천수인데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아주 절묘한 좋은 수라고 하네요. 자, 찌받으면은 이렇게 젖혀서 한 점을 활용하면서 흑
흑돌들을 두텁게 정리하면은 백보다는 흑이 조금 활발한 그런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장문으로 잡는 건 하나 늘어두고 받을 때 쉬어가면은 이 백돌들이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도 백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축이 나쁘면은 백도 일반적으로 막아주는 변화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가니까 다가가고요. 잠깐 뛰어가면서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진행이 돼요. 자, 여기서 끊어두고 이 자리까지는 교환을 안 해두었는데 이지원 구단의 생각은 나중에 흑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여기를 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 교환 자체를 아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아예 끊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뛰어가는 것도 하나의 바둑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개 모양도 상당히 두터운데 저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끊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보다 잘 두는 이지원 구단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먼저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니까 자, 어깨를 짚었는데 이 어깨 짚은 수가 뭔가 엄청 좋은 수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상대방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어깨 짚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밀면은 뛰어가면서 가볍게 처리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 주도권을 얻자,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우변 쪽에 집을 조금 얻을 수는 있지만 중앙 쪽에 주도권을 뺏기고 우변 쪽으로 돌들이 눌리게 돼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구단도 아예 손을 빼버리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손 뺀 선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 흑이 막아가는 자세가 너무 좋고요. 한 번 더 밀어 올리고 좌상 쪽을 밀어가지만 흑이 우변 쪽을 막은 자세가 워낙 두텁게 되어서는 흑이 5대5의 팽팽한 포석에서 살짝은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진서구단 포인트를 올리고 좌상 쪽을 이제 손을 뺄 수는 없겠죠. 뛰어서 도망갈 때 이 자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씌워갑니다. 자, 이런 수가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지원 구단도 바둑이 썩 자기 스타일대로 짜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호구되는 자리 급수 요 정도로만 두어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지원 구단 굉장히 강력하게 씌워왔고요. 또 하니까 나를자 막아두고 잡아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백은 벽을 확보했지만 흑도 이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서로 불만 없는 좌상 쪽 부분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니까 어깨 짚어가고 밀 때 붙여두고요. 자, 이 자리를 나를자 두면서 어쨌든 흑의 모양도 조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흑의 모양을 견제하고 흑이 이런 자리 잡는 거는 집으로 크지만 약간은 발이 느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계속 두고 싶었던 이 우아기 쪽 있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하고요. 자, 백도 이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잊고 지키게 되니까 보시면은 백이 물론 흑이 이었을 때 이 자리를 나중에 거의 반선수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백이 끊고 둘 때 이런 식으로 잡은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 백의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무조건 이 자리를 백이 해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신진서 구단이 오게 되면서 기분 좋게 중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켜둘 때 신진서 구단 하나 들여다보고요. 백의 모양이 이게 두터워 보여도 뭔가 약점이 하나씩 노출되고 있어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뛰어갈 때 백도 다시 한번 지켜갑니다. 지켜갈 때 이것을 붙이는데, 자, 여기서 서로 간에 이제 흑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이 대마가 좀 중요하다 본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는 지금 바둑이 뭐 제가 조금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아두고 끼어 이을 때 백도 이어서 집으로 따라가는 선택을 했다면 어차피 덤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바둑을 두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지원 구단도 일단은 중앙 쪽 하변 쪽 5점을 공격하는 선택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 두텁게 받아둘 때 한 번 더 지켜두고, 이 수는 이제 다음에 막는 자리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흑도 뛰어둘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뛰어갑니다. 자, 이지원 구단은 이제 손을 빼면은 진짜 잡으러 가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 해두고, 일단 신진서 구단도 바둑이 괜히 공격을 당하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너무 두고 싶지만
막상 백이 이 돌들을 활용을 해두고 잡으러 온다면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일단은 도망가는 선택을 했고요. 뭐 지금까지는 큰 전투 없이 서로 무난하게 두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백이 한 번 더 흙에 연결을 차단할 때 흙은 집으로 두고 싶은 자리, 상변 쪽이 백이 막으면 거의 10집 이상 나는 자리고, 반대로 흙이 두면은 이 백돌들에 대한 압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신진서 구단도 이제는 대마가 잡힐 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고 싶었던 상변 쪽을 젖혀갔고요. 자, 젖히니까 이렇게 교환만 해두고 이곳을 들여다보고 끊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서로 간에 큰 실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이 다른 자리를 두면서 무난하게 뭐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아니면 한번 찍어볼까요? 어디를 추천하는지. 여기를 아예 끊어서 싸우라고 하네요. 끊으면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싸웠을 때 한 집 차이도 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은 굉장히 종반전까지 긴 바둑을 두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이 너무 빠르게 전투를 걸어갔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나와서 끄는 게 좋지 못한 판단이었고요. 자, 이때 이지원 구단도 빠르게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붙인 수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붙임이었는데 이소루는 그냥 뚫고 나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때리는 거는 막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이거는 흑이 버텨갈 수가 없겠죠. 백이 너무 두터워지고 이 우변 쪽 흑 4점이 위험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흑도 늘 수밖에 없는데 아예 하나 이어두고 도망갈 때 여기 요석 하나 살려두고요. 흑이 지킬 때 늘어서 지키고, 흑이 살아갈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여기를 치받으면서 계속해서 노려왔던 흑대마를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면 흑의 이 들여다보고 끄는 수가 무리수가 되면서 백이 굉장히 편하게 바둑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지원 구단으로서는 찬스를 놓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붙인 수가 당연해 보이지만 약간은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서 끊어두고 지킬 때, 자, 이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어쨌든 신진서 구단으로서도 이지원 구단의 완착을 받아 먹으면서 아까와는 상황이 다른 게 여기를 끊어놨기 때문에 흙이 두터워지면 백돌들도 여기 약점이 조금 노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끊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서 구단 확실하게 흑돌들을 살려두었고요. 자, 치받는 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젖힐 때 이제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흑돌들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우변 쪽을 살아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하나 두고 붙여가는데,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흑이 이으면 끼워서 흑돌을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 그렇다고 여길 두자니 단수 치고 이으면 흑돌 전체가 끊기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진서 구단도 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로 바로 이 차렷하는 맥점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자, 일단 차렷하면서 맥점이긴 한데 이으면 이어서 이제는 흑돌을 차단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여기 이어서 이제 패로 버텨가는 뒷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지원 구단도 그걸 노리고 붙여두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붙여두고 이곳을 젖혀가면서 일단은 집으로 약간 득을 봅니다. 자, 붙여갈 때 잡고 뒤쪽에 2점은 잡혔지만 백도 요 빵따님 그리고 좌변 쪽에서 득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좌상 쪽은 백이 약간은 득을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선수를 잡은 이지원 구단 이곳을 이제 이어가면서 패를 결행을 하는데요. 자, 젖혀두고 이곳을 끼어갑니다. 자, 이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오히려 바둑 실력이 약했다면 당연히 끊고 단수 치면서 2패를 진행했을 것 같아요. 2패를 한다면은 물론 백도 이런 젖히는 패감 쓰고 때려가면서 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흑이 자체에서 살자고 하는 자체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거를 2패를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잡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으로서도 여기서 당연히 끊어두고
끊어두고 패를 결행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곳을 붙이는 졌다면 패착이 될 뻔한 그런 수를 두어갑니다. 자, 이때 기회를 포착한 이지영 구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데요. 자, 이 수의 의도는 흑이 이제 살아두면은 두 점을 잡으면서 백도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이 받아주고 이제 끊을 때 패를 들어갈 때도 백이 2패를 하는 게 아니라 3점을 잡자고 하면서 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냥 있게 되면 후수지만 여기를 들여다보고 흑이 이을 때 있게 되면은 선수로 약점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흑돌들을 잡으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흑 입장에서는 안 끊어둔 게 거의 패착이 될 뻔한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지영 구단이 기회를 잡고 여기를 두면서 서력도 실패를 하나 싶었는데 이제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받아둘 수밖에 없고 두고 3점을 때리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이제 이 1000원짜리를 100이 쑥 들어가면은 중앙 쪽 흑대마가 다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살아주자니 하변 쪽을 넘어가는 순간 흑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일단 신진서 구단도 실수를 뒤로 하고 하변 쪽을 제압을 해뒀고요. 자, 여기를 붙여서 지키는 수 아주 좋은 맥점이죠. 지켜줄 때 살아가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고 딱 젖혀 있게 돼서는 지금의 형세는 백이 거의 덤을 안 받더라도 미세할 정도로 한 5집 정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 쪽 세점빵 따냄이 두터움 플러스 집으로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흑이 백의 하변 모양을 지우긴 했지만 백도 그 하변 쪽 세점은 거의 잡혔다 볼 수가 있지만 호구치고 젖히고 여기 막는 수까지 선수를 하게 돼서는 백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를 봤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흑이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바둑 마지막까지 조금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백이 여전히 유리한 상황인데 단수 치는 수가 실수였어요. 이 수로는 당연히 이 자리를 단수 치는 게 훨씬 더 큰 끝내기였고요. 이제 이지영 구단은 때려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역끝내기로 크지 않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 끝내기도 약한 기사가 아니죠. 일단 역끝내기로 좌상 쪽을 좋아하고요. 때리는 수는 선수하지만 이렇게 딱 끊어가 잡았을 때 지금의 집 차이는 이 중앙 쪽을 잡았을 때 다 6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역끝내기를 백이 당하면서 지금 집 차이는 한 집까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지영 구단의 마지막 패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붙인 수가 좀 이해하기 힘든 수 같아요. 물론 흑이 여기를 들면은 흑의 모양이 깔끔해지면서 굉장히 큰 자리긴 하지만 이 수로는 우상 쪽에 한 점이 잡히는 더 큰 끝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곳을 찝어두고 이을 때 막아서 지키는 게 정수였고 흑이 늘면은 다른 큰 끝내기들을 두면서 정리를 해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뚝뚝뚝 정리를 했다면 미세하긴 하지만 백이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종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으로서도 끝내기에서 뭐 역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끝내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마지막 패착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붙이는 수가 등장을 하고요. 자, 선수로 활용을 당하고 이제 밀어왔을 때 그냥이면 한 점이 잡혀서 역으로 지금은 흑이 한 2집 반, 3집 반을 남기는 그런 형세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곳을 찝어가면서 뭔가 흑의 모양에 사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끊어갔지만 두 점이 잡히는 순간 차이는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살아둘 수밖에 없을 때 이곳 한 점마저 딱 이어서 지키게 돼서는 집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대국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중앙 쪽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지영 구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는데요. 방심한 이지영 구단의 실수, 끝내기 실수를 역으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붙이는 패착이 등장을 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우여곡절 끝에 역전승을 거뒀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서류계는 성공을 했지만 대국 내용 자체는 그렇게 또 썩 마음에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신진서 구단이 원래 두던 그런 대국 내용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서류계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8강전 승리하고 4강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자, 준우승했던 맥심 커피배 잊어버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신진서 구단과 이지영 구단 응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